선성화담입니다. 오늘은 모 부장판사가, 근데 그 부장판사도 그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서 아마 일했던 사람 같아요. 이탄희 의원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탄희 씨가 어떤 그거를 지금 제의하고 있냐면은 법관을 임용할 때, 법관을 선발할 때 시험이라든가 면접을 통해서 하지 말고 국회나 시민사회가 추천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탄희 이 사람의 얘기는 일견에서 들으면은 상당히 그럴듯하기도 해요. 일견에서 들으면은.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만일에 판사 임용을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임용하게 되면은 또 결코 이 다수파들, 국회 다수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180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하는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쵸? 지금 이제 사법부도 이자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기 위해서 요새 판결 나오는 거 보니까 뜻대로 잘 안 되거든. 사법부는 왜? 판사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평관들은 뭐다? 프라이드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기들 지시한 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법관을 국회나 시민사회가 뽑자 이 얘기예요. 그럼 국회는 지금 누구 겁니까? 더불어당 아닙니까? 180석이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편, 또 거기에 또 추천인이 시민사회까지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편으로 한마디로 자기네들 같은 인간들을 판사로 뽑자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정말 흉악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주 흉측한 얘기일 수도 있다. 왜? 아니 지들과 같은 사상의 인간들을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을 때 사상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그 사상이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이 만일에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건 노골적으로 대놓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부장판사 몇몇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몇이 있어가지고 이 소송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 인간들은 소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정경심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김경수 사건 모든 거 볼 때는 안 되겠다. 김명수 믿지 말고 김명수도 믿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뽑자 법관을. 그러니까 우리끼리 뽑는다라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국회나 시민사회가 추천하자 이 얘기죠. 자, 국회는 현재 누구 겁니까? 더불어당 아닙니까? 그렇죠? 180석. 나머지 누구 겁니까? 더불어당 이중대인 국민의힘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지정한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시험과 면접을 거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조민 사건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조국의 딸 조민 사건. 바로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 당시 아마 학생을 뽑을 때 선발할 때 기준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안 보는 것 같았어요. 면접하고 등등만 가지고 뽑았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조국 딸 조민만 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그때 동시에 입학한 사람들 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샅샅이 뒤져야 봅니다. 틀림없이 어떤 면에서는 조국 같은 힘 있는 정치인들의 자제들이 거기에 또 끼어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그쪽에 누군가 끼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 저는. 그래서 부산대 의전원에 의사 선발할 때 시험을 보지 않고 뽑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합격자들을 샅샅이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탄희가 주장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법관을 뽑되 국회나 시민사회가 선발하자 이 얘기거든 지금. 여러분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 인간은 또 어떤 인간인가 갑자기 확 호기심이 나가지고 문재인 정권 지금 4년 동안에 사실은 사상이
우리 정상적인 우파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상가인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숨어 있다가 많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거 뒤집을 필요가 있다. 뭐가 문제 한번 뒤집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권 교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안 부재니까 윤석열 씨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황당무계에게 또 뛰쳐나온 이탄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예. 이탄희 이 사주 보시면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기토가 사술이 있고 오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술과 오술 화국에 다시 사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공부를 잘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인수화가 완전히 다 불바다예요. 지금 사수로 완전 불바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뛰어난 머리 갖고 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여기 사술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인수의 귀문이 든 거죠. 귀문관살이라서 제가 살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 사술은 어느 정도 항상 보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술이라는 어떤 인수가 귀문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사주에 재가 귀문일 때는 돈 버는데 아주 탁월한 재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다? 인수가 귀문이기 때문에 뭔가 좀 색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사주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사수로 이렇게 나간다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서울대 법대 나오고요, 하버드대 법대에서 연수를 했어요. 물론 판사니까 하버드 갈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서울대 법대 나와서 수원지방법원인가 어디에서 이제 판사 생활을 했다면은 제가 볼 때 아마 성적도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기토가 무토가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주는 이건 제가 보면 이게 이혼수 돼요. 이혼수. 또 사술, 배우자공이 산대 사술이 되니까 약간 이혼수도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예. 기토 무토가. 예. 배우자 생일까지 보고 같이 본다면 이제 거의 확실한데, 일단 이분 사주 자체가 굉장히 기토가 심각하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사주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다. 머리가 굉장히 좋으면서 그 덕분에 약간의 그 배우자 불화도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신은 뭐냐면 이게 오술 화국이 돼가지고 사수 오수가 됐고 불바다이기 때문에 용신은 당연히 금수가 용신이 됩니다. 금수가. 그쵸? 금수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은 더불어당의 의원들 보면요, 의외로 무관들이 많아요. 이 사주 역시, 이탄희 사주도 제가 실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관이 없어요. 무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관은 제가 뭐라고 했죠? 무관은 사업이라든가 공부라든가 또는 엔지니어, 기술자라든가 아니면 탤런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더 탁월할 수 있다. 왜? 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남에 대한 의무, 봉사, 뭐 배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전문성을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관이 절대 나쁘지 않지만, 단지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정치하는 사람한테 무관은 조금 문제가 있다. 조금. 왜? 남의 눈치를 안 본단 말이에요. 배려도 안 하고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없을 수 있어요. 이 사주가 무관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기토 옆에 바로 뭐다? 바로 정제가 용신이라는 거예요. 정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정치인 사주에서 제가 싫어하는 게 뭐다? 정치인 사주에서 제가 용신인 건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내가 얼마 전에 푼 것도 그 제가 용신이었는데 갑자기 확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 제가 용신이다 이러면 최재형 씨, 그렇죠? 최재형 씨가 제가 용신이에요. 이 사람 똑같이 여기 정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제가 용신이니까 사욕이 강할 수 있어요. 사욕이. 그리고 치밀하고 이익에 많은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마도 진중권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진중권. 이 사람이 사표내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사법부의 그 재판농단인가? 그거에서 촉발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이탄희 씨가.
사법농단인가 뭐 이런 거 양승태. 그래서 사법농단의 계기를 바로 이탄희 씨가 만들었고,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이 사람이 2020년 작년 1월 며칠 날 바로 더불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서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중권 씨가 뭐라 했냐면은 공익제보와 뭐 자리를 바꿨다 못 줬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게 제가 볼 때 요 임수의 작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머리는 되게 좋고 똑똑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정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사상에서도 생각한데도 조금 삐딱선이 있습니다. 왜? 요 사술 때문에 생각이 약간 좀 삐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 내는 안건 자체가 그럴싸하지만 뭔가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좀 삐딱한 거. 여러분 사상해 보십시오. 더불어당이 180도 갖고 있는데 그 국회하고 그리고 지네들 편인 시민사회가 국회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법관 임명하자. 이게 얼마나 섬뜩하고도 끔찍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섬뜩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판사가 때리는 형량대로 가는데, 정치 성향이 같은 자기네들 무리들, 그거를 판사로 막 넣어버린다면, 그것도 신임 판사로 젊었을 때부터 넣는다면요, 이거는 참 걱정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임수장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언제부터 갖게 됐냐면은, 자, 무관사주 또 특징이 뭐냐면요. 사실은, 판사였으니까 아마 권력 욕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내가 볼 때. 이때는 뭐냐, 연구 위주다. 굉장히 똑똑했다리 봐요. 근데 41살에 정화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정화가 임수랑 합을 쳐서 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다? 이게 바로 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41살부터 이 사람은 권력을 꿈꿨다 보시면 돼요. 권력을 꿈꿨다. 41살부터 정임 한목으로. 정임한목으로 권력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언제냐? 3년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 20, 19, 1년, 18, 2018년부터 이 사람이 은근히 권력욕이 작동하지 않았겠느냐. 나도 한번 출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2018년도에 하지 않았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사주로 풀어본.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찬스를 보고 있다가 2020년에, 그쵸? 2020년 1월에 더불어당에 입당을 하고, 이 사람이 겪어온 사법농단의 그 단초를 제공한 일을 이 사람이 밝히게 됐습니다. 양승태. 그래서 아마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확실치 않지만, 양승태 구속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도 이탄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상관인 대법원장을 딱 했다는 거는, 그게 사실은 더불당에 잘 보이려 한 거 아닙니까? 그쵸? 양승태 하면 싫어하잖아, 더불당에서. 그쵸? 그러니까 친박이고, 양승태가. 그러니까, 요렇게 정임합으로 딱 권력에 대한 욕심이 돌아왔을 때 뭔가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추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이가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공익제보와 자리를 뭐 맞바꾸니 어쩌니 하는 걸 진중권 씨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정의한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한목, 이 사주에 이게 기본적으로 무관이니까 정의한목이 끝나는 게 언제냐면 45세, 46세니까 아마 내년, 내후년이니까, 그쵸? 이번 국회의원 정도 하고, 그 다음 추이가 참 퀘스천인데, 저는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는 거는 뭐 이렇게 쉽지 않지 않겠냐 봅니다. 왜? 이 대운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6세부터 묘로 가서 묘술 화국이 돼요. 묘술 화국이. 그러니까 뭐다? 또 머리만 들어와, 머리만. 이 사주는 화가 기신인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화가 기신인데 화의 운이 올 때 어떤다? 공부하고 연구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건 나머지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운 자체가 이 사주는 기토 초신강 사주 보시면 돼요. 초신강이다. 왜? 인수가 너무 발달해서. 근데 그 다음 운 자체가 쭉 보시면은 51세에 10년이 무진대운으로 꽝이고 61세 10년도 꽝이고 해서 바로 직금이 인생 최대의 전성기가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봅니다. 이탄희 의원은 제가 역할을 풀 때는 직금이 최전성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작년이 경자년, 올해가 신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용신운으로 흘러갔거든. 용신운으로. 그것도 이제 딱 내년까지고,
내후년에 묘로 넘어가면서 묘수로 화공으로 다시 또 불바다로 바뀌기 때문에 뭐 사는 게 이렇게 뜻대로 안 될 거라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